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1번 문제요. 자, 기출 01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출 0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지시사항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제품 생산 현황이라는 이 표가 있대요. 여기서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인 거 찾아라. 그거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생산 부서 이곳에서 생산 2부 찾아라. 그거예요. 생산 2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생산량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건이 나왔습니다.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 그랬어요. 그러면 900에서 1500 그 사이의 값을 얘기하죠. 그러면 900 이상이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1500 이하냐?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때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이 900에서 1500 그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해서 생산량에 900 이상이다. 그 다음에 1500 이하다 해서 조건이 2개 붙었는데 그때 이 2개의 조건을 우리가 둘 다 만족하게끔 우리가 써줘야 돼요.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생산 부서에 조건이 붙어있고 생산량에도 조건이 붙어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거나로 묶였죠. 그러면 생산 부서에서 쓴 이 조건과 생산량에다가 쓴 이 조건은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해도 되죠. 왜? 이거나로 묶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제품 코드하고 생산 부서하고 생산량 그리고 분량률 요 4가지만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 필드가 총 5가지가 있는 거죠. 이 5개 중에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분량률 요 4개만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하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 생산량이라는 거 요 마지막 필드는 표시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14번부터 E의 17번 그 영역 내에 알맞게 이제 입력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결과값은 동일한 시트 A의 18번 셀에서 시작하게끔 결과값을 거기다 이제 표시하래요. 자, 그럼 일단은 조건부터 쓰자고요. 조건은 지금 A의 14번부터 시작해서 E의 17번 이 영역 안에다가 알아서 이제 써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A의 14번 셀에 가서 조건 쓰자고요. 지금 조건이 붙어 있는 곳이 우리 생산부서 생산 부서에 대해서 우리 조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산량에 대해서 우리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제목 먼저 써주고 생산 부서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생산 2부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은 900 이상 그랬습니다. 크거나 같다 900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1500 이하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다 1500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 900 이상은 위에 이제 제목이 있으니까 생산량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생산량이 900 이상이다. 그렇게 됐죠. 근데 그 뒤에다 쓴 거 작거나 같다 1500은 위에 제목이 없어요. 제목도 또 똑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쓰게 되면 생산 부서에 대한 이 조건과 생산량에 대한 이 조건을 제가 한 행에다가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조건을 싹 다 만족해야죠. 근데 지금 우리는 생산 부서에서 쓴 이 조건과 생산량에다 쓴 이 조건은 중간에 이거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해서 생산 부서에다 쓴 이 조건과 생산량에다 이 쓴 조건을 서로 다른 행에다 써줘야죠. 해서 생산량에다 쓴 이 2개의 조건을 그 아랫줄로 이렇게 이제 내려주면 돼요. 해서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데이터 찾아라. 그거죠. 그리고 생산량에 대한 조건은 900 이상이다 1500 이하다 해서 이 사이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해 줘야 돼요. 해서 900 이상이다 1500 이하다 해서 이거를 한 행에다가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조건은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값을 이제 A의 18번 이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모든 5개의 필드에 대해서 그 값을 다 추출하는 게 아니라 요 4개의 필드에 대해서만 이제 결값이 나오게 그렇게 만들 거죠. 그래서 A의 18번 셀 찍어주고 그때 그 제목을 미리 써놔야죠. 그래서 제품 코드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생산 부서라고 쓰고 오른쪽, 그 다음에 생산량이라고 쓰고 오른쪽, 그 다음에 분량률이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요 4개 필드에 대한 그 결과만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미리 이렇게 작성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고급 필터 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이곳에 들어있죠. 이 곳 중에 아무 칸이나 한 칸 선택해 주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고급 들어가면 되겠죠. 데이터의 고급이요. 해서 고급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맨 위에 보니까 결과 어디다가 표시할까 물어보죠. 우리는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겁니다.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거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이미 써져 있죠. 얘 찍어서 이렇게 이제 파선이 깜빡깜빡 거리죠. 왔다 갔다 하죠. 이 영역이 정상적으로 다 범위가 잡혔나 안 잡혔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 찍어주고 조건 내가 작성한 거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 위치 찍어서 우리가 이제 제목 미리 써놓은 거 있어요. 이 4개 전부 다 범위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기출 1번 문제 끝이요. 그래서 이 고급 필터는 우리가 조건만 잘 써주면 돼요. 나머지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조건 쓰는 방법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데이터를 결과로 다 볼 게 아니라 특정 필드만 지금처럼 볼 때는 우리가 제목을 미리 작성을 해야 된다. 요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 2번 문제요. 문제 보니까 이제 기출 02번 시트의 사례요. 기출 0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지시사항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고객 포인트 관리라는 이 표에서 생년월일이요. 생년월일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 생년월일에 월이 5월인 그 사람을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추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년월일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나는 이제 비교할 게 월만 가지고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그 월이 5월에는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월만 가지고 비교할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년월일에서 일단 월만 먼저 추출을 해요. 월만 추출한 다음에 그게 5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15번부터 D의 17번 그 영역 내에다가 이제 알맞게 입력하래요. 그리고 결과의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A의 19번 셀 거기서 이제 시작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조건 써보자고요. 조건을 우리가 A의 15번부터 우리가 D의 17번 이 영역 안에다가 알아서 써라 그거예요. 내가 조건을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A의 15번 셀부터 시작해라 그랬으니까 A의 15번 셀에다가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 생년월일에 우리 조건이 붙었죠. 생년월일이라고 제목 일단 먼저 쓰고요. 그 밑에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년월일에서 월만 추출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month라고 써주고 이 생년월일의 첫 번째 셀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생년월일에 월이 6월달이니까 6월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월을 다 추출해요. 추출한 다음에 이게 5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딱 누르게 되면 아까는 우리가 추출한 게 6이었고 지금 5랑 똑같냐 물어보니까 false하고 그렇게 아니다, 거짓이다 그렇게 나온 거죠. 지금 이 위치에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true가 나오나 false가 나오나 아무 상관없고요. 우리가 이제 조건을 똑바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true가 나오든 false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수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작성했을 때는 지금 이 제목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돼요. 이 제목은 이미 이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조건식을 수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 엑셀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판단하냐? 가상의 우리가 필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상의 필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곳에서 월을 다 추출합니다. 각각 셀마다. 나는 지금 C의 4번이다 해서 이 하나의 셀만 우리가 찍어줬지만 각각 사람들마다 월을 다 추출해서 그 가상의 셀에다가 이제 5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month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찍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게 되면 6하고 나왔죠. 그리고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각각의 사람들의 월을 쭉쭉 이제 추출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뒤에서 5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럴 때는 이제 false하고 나왔고요. 그 밑으로 쭉쭉쭉 잡아당기면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이렇게 값이 쭉쭉 뜨겠죠.
그때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생년월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쓰게 되면 이 제목은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가상의 필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목이 똑같으니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는 이 위에다 쓰는 이 제목 있죠? 이 제목은 지금 이 필드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내가 이곳에다가 뭐 월 하고 이렇게 한 글자만 써도 돼요. 이 월이라는 제목은 이곳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가상의 필드를 만들 때 그때 제목을 월로 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조건을 쓴 거니까 여기다 이제 조건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그때 이 제목이 가상의 필드의 제목이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수식으로 이렇게 작성할 때는 이 위에다 쓰는 제목은 이 필드 명에 없는 그런 제목을 써야 되더라. 해서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여기다가 내가 뭐 함수식을 썼으니까 함수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내가 식을 쓴 거니까 식이라고 써도 되고요. 수식이라고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그냥 A라고 써도 돼요. B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A다 B다 이런 제목이 이곳에 없으니까.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요. 근데 아무거나 쓰세요 그러면 이제 쓸 때마다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조건을 쓰는 거니까 그냥 조건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쓴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편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조건이라고 제목을 쓴다? 우리가 조건식을 수식으로 작성할 때 우리는 제목을 조건으로 쓰자. 그렇게 이제 저랑 약속을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셀의 주소만 찍어도 지가 알아서 그 밑으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다 계산을 해준다고요. 계산을 하고 나면 이제 true가 나오고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true인 거 그 결과가 이제 true인 그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5월달이 맞죠? 해서 이 5월달인 이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상이에요. 가상.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가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 찍어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 들어가고 우리 고급 들어가면 되겠죠. 고급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물어보죠.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록 범위 찍어서 목록 범위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목록 범위 맞아요? 아니죠. 제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옆에다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범위가 다 잡힌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목록 범위가 잘못돼 있을 때는 원래 여기 써져 있던 거 있죠? 이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목록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쓴 거 이 두 칸 범위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는 A의 19번 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그 생년월일이 5월달인 그 사람들의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쭉 추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 풀 때 그때 조건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년월일에서 month, 월만 추출해 달라. 그 월 추출한 게 5월달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1번 문제, 2번 문제 둘 다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외울 게 생기죠? 그때 외우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외워야지 못 외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할 때는 그때 제목은 무조건 뭘로 쓰자? 조건이라고 쓰자. 그렇게 이제 기억하세요.